안녕하세요. 온 오프라인 넘어서 함께하는 아티스트들의 공간 라움 아카데미입니다. 와. 이번 세미나 시선을 확 사로잡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모든 분들을 위한 세미나인데요. 이전부터 그런 요청이 많았죠. 어떤 식으로 화면 구성을 해야 사람들이 SNS를 딱 보다가 이 그림! 하고 시선을 잡아끌 수 있을까? 에 대한 질문들이요. 요번에 함께 해주실 작가님 다양한 외주 활동을 하시면서 캐주얼 일러스트를 업으로 삼고 계신 작가님이십니다. 노빈 작가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와 라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오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슬슬 세미나 진행 부탁드려볼게요. 자,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로는 화면 안에 대비해서 캔버스 사이즈, 사물의 배치, 프레임 간의 대비, 도형 간의 대비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시선 유도 안에서 원근법, 관계 끌어들이기, 소리, 황금비, 한등분의 법칙, 디테일의 우선순위대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캔버스 사이즈인데요. 이런 정사각형의 캔버스를 본다면 시선의 이동이 어떻게 되실까요? 이 각변의 길이들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시선의 이동이 왼쪽으로나 위쪽으로나 어느 쪽으로도 조금 애매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캔버스의 내용을 그만큼 시선을 잡을 수 있게 임팩트 있는 내용물들 넣어주시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조금 애매한 그림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프레임에 그릴 때는 이런 점들만 주의해 주시면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로로 긴 직사각형인데요. 긴 직사각형의 캔버스의 비율은 정사각형의 비율보다도 더욱 내부에 시선이 잘 가는 비율인데요. 시선이 왜 내부에 더 잘 가느냐? 이 각변의 길이가 세로가 더 길죠? 이렇기 때문에 시선의 이동이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도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구도를 짤 때나 인물을 배치를 할 때도 정사각형의 비율보다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은 가로로 와이드한 캔버스 비율인데요. 주로 게임 원화나 뮤비 일러스트들에서 많이들 보시고 사용하시는 비율인데요. 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시선의 이동이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선을 유도가 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홈게임이나 PC게임, 유튜브를 볼때 폰과 모니터도 가로로 와이드한 비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는 시선들을 유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캔버스의 사이즈를 잘 설정을 해주신다면 그림의 설계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사물의 배치인데요. 화면을 구성할 때 프레임의 주요 선이 공간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면 좋은데요. 이 프레임 안에서 정가운데 사물을 배치하면 중간에서 시선을 끌 수는 있지만 캔버스의 비율이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그림이 단조로워지고 정적인 느낌을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비대칭으로 배치를 했을 때는 이렇게 시선의 이동이 자연스러워지고 시각적으로도 대칭이나 규칙적인 것들이 깨지니 조금 더 흥미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옆에 선들도 보시면 규칙적으로 나열된 것보다 비대칭으로 나열했을 때 시각적 흥미로움을 더해줄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또 저희가 알아볼 거는 프레임과의 대비인데요. 저희는 백지 상태로 시작을 하였을 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프레임에 4가지 선들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 프레임 선들을 이용해서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데 밑에 그림들을 보았을 때 약간 조용하면서 뭔가 정적이고 차분한 느낌이 나타나시죠. 이렇게 내용물들과 내부의 선들이 프레임 선들이랑 같은 방향을 이루면서 평행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프레임 선들과 내부의 선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가면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운이 되며 차분한 장면이 연출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로 균형과 안정감이 필요한 장면들에 적합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이렇게 내용물들과 내부의 선들이 다른 방향을 가리키면서 대비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로 대비를 이루니 뭔가 긴박하면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 것 같이 보이지 않나요? 이런 연출은 극적인 순간과 시각적으로 긴장감이 필요한 장면들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도형 간의 대비예요. 첫 번째 그림들은 똑같은 도형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똑같은 도형들로 이루어지면 일관성이 있는 그림이 되고 좋긴 하지만 저 그림 사이로 시선을 한 곳에 집중시키고 싶다. 이러면 똑같은 도형들 사이로 대비가 되는 도형을 넣는 것만으로도 그쪽으로 시선을 집중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적용시킨 일러스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프레임의 직사각형과 대비되는 원형을 캐릭터 얼굴 부분과 디테일이 있는 몸통 부분에 집중을 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부분 위주로 배치를 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다음으로는 원근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원근법으로 인해서 특정한 리듬이 생겨나고 흐름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니 시선의 흐름대로 인물에게로 시선의 이동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음 그림도 보시면 두 개의 차이점들을 아시겠나요? 이것들은 전체적으로 접시의 크기들이 일정하게 똑같아요. 시선이 분산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그림은 원근법을 넣어줌으로써 크기들이 각각 달라지고 가까이 있는 큰 물체부터 보게 되면서 시선 유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음은 관객 끌어들이기인데요. 이런 기법은 영화나 사진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주인공이 카메라와 정면으로 눈을 마주치며 바라보고 있죠. 이러면은 카메라의 밖에 관객들과도 눈이 마주치면서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이 응시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것뿐만이 아니 작품의 몰입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거죠. 이 기법을 이용해서 만든 게 옆에 일러스트인데요. 화면 속의 주인공이 총구를 겨누는 게 마치 나 자신에게 겨누는 것과 같은 느낌을 나게 하여 조금 더 일러스트의 몰입과 시선이 오래 머물도록 할 수 있게 장치를 해봤어요. 저희가 만화를 볼 때에도 그 캐릭터의 서사, 성장 스토리 같은 요소들로 인해서 더욱더 그 캐릭터에게 몰입하여 좋아할 수 있는 것처럼 일러스트에서도 단순히 캐릭터를 넣는 것보다 캐릭터의 스토리를 넣으면서 그리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상상을 하면서 더욱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될 거예요. 여자 소녀가 이 추운 겨울에 목도리를 두르면서 무언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약간 뭔가 아련한 느낌도 나면서 뭔가 사연이 있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이 그림을 본 독자들은 각각 다른 스토리들을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는 독자들이 스스로 스토리를 상상하게 되면서 일러스트에 몰입을 도울 수 있어요. 구성을 할 때에도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생각을 하게 되면 일러스트를 그릴 때 자연스럽게 캐릭터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어떤 배경이 있을지 구도를 상상하기가 훨씬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황금비. 황금비는 하나의 변이 다른 변의 길이보다 1.618배 긴 직사각형 비율을 말한다고 해요. 저희는 사실 그림을 그릴 때 수학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앞서 말한 물체를 비대칭으로 배칭을 하면 그림이 흥미로워지고 시선의 이동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것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황금비의 연장선으로 가면은 피보나치의 나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피보나치의 나선은 황금비의 직사각형을 황금비로 반으로 쪼개고 또 황금비로 반으로 쪼개고 해서 곡선으로 이은 구조예요. 이 강모서리에서 이어지는 나선형을 통해서 시선이 이동되고 그 중심부가 되는 부분에 시선이 모이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이용한 그림들이 요 그림들인데요. 여기 제일 중요한 요 직사각형의 얼굴이 배치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지팡이나 오브젝트를 통하여서 이렇게 시선이 요 다리나 이런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얼굴 쪽으로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3등분의 법칙이에요. 이제 3등분의 법칙은 화면들을 직사각형 9개로 나누어서 격자 형태로 만든 다음에 서로 만나는 지점이나 요 선상에 피사체를 배치를 하면 안정감과 완성도를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들을 보시면은 이 꼭지점 부분이나 요 선상에 피사체의 얼굴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옆에 그림도 마찬가지로 요 꼭지점이나 요 선상에 주요 얼굴들을 두니까 얼굴 쪽에 시선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디테일의 우선순위인데요. 시선이 모이게 하고 싶은 곳에 디테일들을 살리고 나머지 시선이 빠지는 부분들은 디테일을 빼주면서 자연스럽게 시선들이 분산되지 않고 디테일들이 많은 곳들에 시선이 가게 해주는 방법인데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얼굴 부분에 빛을 비추고 이런 풀들, 디테일이 많은 부분들은 초점을 빼주면서 디테일들을 뭉개버리고 빛이 비추는 얼굴 부분에 시선이 잘 가게 해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옆에 그림들도 보시면 캐릭터 얼굴 쪽에 가까이 있는 사가이 디테일들과 머릿결들의 디테일을 살려주고 뒤로 빠지는 뿔 부분이라던가 머리카락이나 밑으로 빠지는 몸통 부분들은 디테일들을 묻어줌으로써 시선이 다른 곳에 빠지지 않고 얼굴 쪽에 시선이 가도록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계획을 하실 때 중요한 순위들을 정해두시고 비교적 덜 중요한 부분들의 디테일은 빼버리고 중요한 부분들의 디테일들을 우선적으로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3등분의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한 요쯤에 얼굴이 위치하도록 그려볼게요. 약간 저는 수녀가 커튼을 치면서 나오는 장면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약간 커튼에서 나오는 듯한 느낌으로, 여기 커튼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디테일을 빼버리고 여기 캐릭터 쪽에 집중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줄게요. 일러스트에서 구도랑 연출 중요도가 얼마나 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질문이셨습니다. 아, 연출이 빛도 포함인가요? 혹시? 뭐 그렇죠 사실. 아, 그러면은 거의 뭐 한 80%? 저도 한 그 정도. 연출이 다이지 않나. 그렇죠. 그거 빼면은 시체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형태력? 그렇죠. 드로잉 형태력. 그리고 머리카락을 표현하실 때 이제 초보 때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인데, 아까 사물에 배치해서 이런 식으로 다 일정하게 가면 정적인 느낌이랑 단조로운 느낌 난다 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시각적으로 흥미로워진다 했는데, 이거를 머리카락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작은 거와 큰 거 하나 묶어주고 중간 거 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시면 좋아요. 또 한 가지 머리 그릴 때 아시면 좋을 것들이, 겹치는 머리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2개까지는 좋아요. 이렇게. 하지만 3개가 겹쳐지는 거는 피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주의를 하시면 머리카락 그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여기까지. 자, 이제 저희가 구성에 대한 거 지금 시연도 봤고요. 수업 속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이번에 노빈 작가님의 수업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간 7시에서 10시까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러스트 위주 피드백 수업을 하고 있고, 그때그때 학생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부분들이나 학생분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이론과 시연을 해드리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도가 어렵다, 강렬한 그림을 그리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보부터 중급자까지 수강이 가능하십니다만, 아무래도 그림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들으시면 더욱더 얻어가는 내용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약간 러프하게 그림 그려주셨는데 이거 완성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걸까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완성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그럼 완성 기대를 하면서 세미나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 진행될 세미나 저희 카페 통해서 공지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가보겠습니다.